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외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많이 빠졌는데 시가온에서는 지금 4%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한다 만다 말도 많았던 그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드디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급락했던 주식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요. 연말 이제 마지막 랠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엄청나게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할 텐데 반도체 한정에서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또 내년 한 해를 전망하는 의미에서 제가 키워드 3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좀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인포마켓의 관점은 이렇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시작돼서 내년까지 관통할 키워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예전에는 일본 회사들, 그러니까 뭐 어드반테스트나 이런 막강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 회사들에 맞서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오면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반도체 업체들도 못지않다 일본의 어떤 부품 회사들에 비해서 그런 자신감이 차 있었죠. 최근 들어서 그런 자신감이 좀 다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이제 한일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아시죠? 디스코. 올 들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회사만 나열하면요, 레이저텍. 레이저텍은 올해는 별로였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어드반테스트, 이런 회사들이 넘사벽인데,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에바라라는 알려지지 않은 CMP 관련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장비 회사인데, 기계 장비 30% 이상을 반도체 정밀 기계를 만드는데 지금 매출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CMP를 만드는데 CMP 관련해서 세계 넘버 2 회사입니다. 1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고요. 그러니까 CMP 팔리셔라는 기계가 있죠. 그 전체 기계 장비를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제가 보는 회사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로봇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름을 따서 하모닉 감속기라는 그런 영역이 만들어질 정도로 넘사벽인 회사입니다. 시총은 비록 작지만요. 이런 회사 말고도 DMP도 있고요.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이죠. 아데카라는 회사도 있고, 요즘 좀 성과가 뒤처지지만 세계 로봇팔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파낙, 이런 회사들이 제가 좀 보고 있는 회사들인데, 일본 회사들의 어떤 원천 기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시 부각이 되는 느낌입니다. 특히 디스코 같은 경우는 레이저 스테스 다이싱이라고 HBM을 만들 때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할 때 이 웨이퍼를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되거든요. 그 갈 때 백 그라인딩 하고요, 아주 얇게 갈아낸 다음에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DBG라고 다이싱 비포 그라인딩이라고요, 완전히 잘라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라인딩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서 독보적으로 지금 HBM 시대에 들어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레이저테크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10년 내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아시아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거의 300배가 올랐는데요, 10년 동안에. 이 회사는 시장 점유율 100%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EUV 포토 마스크 검사 시장에서 거의 뭐 100% 자랑하고 있거든요. 어드반테스트는 삼성전자도 두려워하는 검사 장비의 1인자고요. 아데카는 EUV 관련해서 하프늄 전구체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에서 거의 솔밴더로 채택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과 국내 회사들 간의 기술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이런 회사들을 따라잡으려는 회사들이 많았죠. 뭐 DNF 같은 경우는 아데카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프늄 전구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테크의 어떤 검사 장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도 국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바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국내에 KC텍 같은 회사들이 있고, 디스코를 따라잡기 위해서 국내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한국의 종합 반도체 회사들,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회사들을 육성을 하고 어쨌든 일본에 비싼 장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기술력도 전수를 하고 그래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열정, SK하이닉스의 열정이 과거보다는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PTC 같이 그리고 넥스틴 같이 전공적인 장비 회사들이요, 처음에 이 시장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일본의 회사를 또는 미국의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다. 특히 APTC는 전공정의 염원인 식각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상장사거든요. 그다음 넥스틴 같은 경우도 KLA라는 미국의 넘사벽 검사 장비 회사, 이 회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패턴 검사 장비에서 굉장히 주가를 올렸는데 시장 점유율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예전부터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 아이디어가 원천 기술을 가진 국내 회사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몇 개 없긴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 하면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HPSP죠. 이거는 뭐 고압수소 어닐링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이 회사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TSMC에 납품을 하죠. 사실 HPSP가 반도체 시총 몇인지 아십니까? 국내에서 4위입니다. 1위가 삼성반도체,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한미반도체고요. 4위가 HPSP입니다. 근데 HPSP가요, 참 특이한 게 시총이 4조 원을 넘었죠. 오늘 HPSP가 4.15% 오르면서 시총 4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4조 원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향으로는 거의 없이 TSMC 향으로만 일궈냈다는 게 더 대단합니다. 삼성에서 키운 회사도 아니고요, SK하이닉스에서도 키운 회사가 아닙니다. 오직 PE가 이 회사 대주주잖아요. TSMC 향후 매출로 해서 이렇게 단시일에 4조 원을 컸다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생태계가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해외 수출만으로도 점점먹을 회사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두 회사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는요, 섹터를 좀 더 나누면 물론 TC 본더가요, 칩 투 웨이퍼 TC 본딩이 있고 칩 투 칩 TC 본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섹터에서 칩 투 칩 TC 본딩에서 100%입니다. 아직까지 이걸 하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가소평가되어 있는데 실적만 보면은 이게 가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반도체 업체를 관통하는 의미에서는 HPSP와 같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로 100% 납품을 하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않는데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않는 회사가 시총 3위 올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삼성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더 이상 반도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안팎에서 슬슬 흘러나오는 이유가 이 한미반도체의 약진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시총은 1조 초반인데 파크 시스템스도 저번에 레이저텍 설명하면서 비교를 해드렸죠. 이게 원자 현미경이라는 AFM이라는 영역을 세계 최초로 개척하다시피 해온 몇 안 되는 원천 기술 회사이거든요. 올해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수가 없어서 주가가 타 반도체 회사, 특히 이 두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빴던 건 아닙니다, 실적이. 그래서 저는 파크 시스템스의 시대도 내년에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2, 3은 확실히 원천 기술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내년 되면은 좀 더 디벨롭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적은 건데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로 넣고 싶습니다. 이 정도 회사로 한정이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 이거죠. 일본 회사들은 수많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니치 마켓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독특한 회사들이 많은데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는 한 이 4개 정도 이상이 떠오르고요. 그 외 회사들은 일본 회사들과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회사들이 있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하려고 할 때마다 판판이 일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단가 싸움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SK하이닉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역설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반도체는 후공정 위주로 돌아가고 그리고 HBM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뭐 AI가 완전히 반도체 업계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많은 게 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와 원천 기술을 가지지 못한 회사 간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도 예전에는 왜 낙수 효과라고 했었잖아요. 전체 섹터를 다 사도 수익을 적당히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의 키워드는 원천 기술로 인해서 그 섹터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배력이 높은 회사, 거의 독점력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짢으시겠지만 올해와 내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원천 기술입니다. 기술력이 일본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한국 회사들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회사, 미국 회사, KL라든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은 거의 일본식 사투리인데 도리친다고 하죠. 그런 도리치는 회사들도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1등만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